안녕. 오늘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위해 밸류업 프로젝트 연재를 진행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예정인 것인 거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전세계 꼴찌다 꼴찌. 한국 증시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 것일까? 예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주로 말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북한과의 휴전 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걸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이거 봐라, 중국하고 대만도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증시는 떡상하고 헬조선 증시는 떡락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인 거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존나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원인들 중 하나, 바로 배당금의 세금 구조와 이게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자.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을 해보겠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 성장성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식 보유자들이 모두 상승을 바라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대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 보유자는 대주주부터 기관 투자자,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까지가 모두 포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 일반 주주들은 모두 주가의 상승을 바라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최대주주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놈들은 자녀들에게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어하고, 이러려면 회사의 주가가 낮게 머물러야 상속이든 증여든 하더라도 더 이득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배당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먼저 회사 측에서 보자면 투자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주가의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배당 수익률부터 시작해서 ROE 같은 지표들이 좋아지고, 이는 당연히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겠지.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단 최대주주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승계하는데 진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 이 부분은 상속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상속세는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겠다. 다음으로 주주라는 개인 측면에서 보면, 최대주주는 지분율이 존나게 높기 때문에 만약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일명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재벌 총수들은 배당금의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당금으로 50억 원을 받는데 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는 것인 거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같은 부수적인 것도 연관돼서 상승해버리는 상황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배당금을 많이 주고 싶을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경영권 매각할 때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녹여가지고 다 받고 비싸게 주식을 팔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배당금을 많이 주면 주가가 높아지니 회사 승계에도 걸림돌이고, 개인도 세금을 개 많이 내야 하고 건보료도 떡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니 많이 안 준다는 것이다. 형님 누님들이 생각해도 배당을 받았는데 50% 세금으로 낸다면 누가 배당금을 많이 받게 결정하겠냐? 당연히 안 하지.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다. 안 하는 게 최대주주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지. 결론적으로 현재 배당소득 세금 제도는 모든 주주가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아주 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 거다.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것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과세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을 세율 18%로 분리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9.8%를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내고, 배당소득이 얼마가 됐든지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끝난 것인 거다. 이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9.5% 낼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 현재보다 세율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근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대주주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거라고 기사를 냈던데 말이지. 이건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하는 그냥 존나 병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 거다. 시장이 밸류업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냐? 근데 그 부자의 등에 업혀서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들도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인 것이다. 원래 자본이 많은 부자가 더 부자되기 쉬운 게 자본시장이라고. 이 멍청한 안도걸 의원 놈아.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도 이해를 못하는 국회의원이
저런 또라이 같은 말을 빽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존나게 한심한 것인 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왜 사회주의 발상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배당하는 금액의 절대치가 늘어나서 걷어들이는 배당소득세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석도 안 해보고 이런 기사 내는 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인 거다. 심지어 너희 당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할 생각 있다고 하잖냐? 이 쉐이키야. 지금 우리나라가 주주환원율은 그냥 전세계 최하위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배당금 지급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후속편에서 다룰 것이고 배당금 지급 규모도 확대해서 주주환원율을 높여야 만년 저평가 상황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단 것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말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은 우리 위대하신 국회의원들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금투세도 폐지한다고 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요건이 마련된 이 시점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외쳐야 하는 때라는 것인 거다. 타이밍 좋게 지금 현재 법안도 올라가서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소액주주인 서민들의 부를 늘려주는 행보를 진행 중인데도 이것 가지고 이렇게 징겨 무클릭 이지라라는 한결의 기사 따위는 무시하고 민주당은 끝까지 밀고 나가주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배당소득 전액 분리과세는 무조건 시행되어야 한다. 끝.